계속해서 이어갈 이제 강의는요. 저번에 조건문까지 했으면 이번에는 반복문입니다. 저번에도 알려다시피 컴퓨터 공학에서 코딩에서는 조건문하고 반복문만 할 줄 알아도 거의 대부분의 코드를 짤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반복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동일한 구문을 반복시키는 구문이기 때문에 유니키 같은 경우는 그 자동으로 반복해주는 구문이 전에 보니까 따로 있었죠. 업데이트 구문이 따로 있다 보니까 무한 반복되는 경우는 굳이 반복문을 쓰지 않고 거기에 코드를 넣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문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보다 다양한 부분에서 반복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서버를 만들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누군가가 접속을 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 클라이언트를 언제 접속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접속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반복해서 누군가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누군가가 들어오면 비로소 그 반복문을 빠져나가서 그 다음 부분을 시행한다든가 혹은 컴퓨터 공학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반복문이 뭐냐면 구근함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2단부터 9단까지 하나씩 적는 게 아니고 1단에서 9번 반복, 2단에서 9번 반복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총 9근함이 만들어지죠. 네, 그런 식으로 부분 반복을 할 때는 PD 반복문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말한 조건문하고 반복문을 같이 결합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반복문은 for, while, do while 그리고 for each가 있는데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것은 for와 while문입니다. do while 같은 경우는 조금 부분적으로 쓰는데요. do while은 이제 조건문을 앞에 두기 때문에 한번 실행을 하고 들어오는 부분이고 for하고 while 같은 경우는 해당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냥 바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즉 이게 뭐냐면 앞에 봤던 조건문하고 거의 비슷한 이유가 해당 조건이 되어야만 반복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서 벗어나게 되면 더 이상 반복을 하지 않고 이 반복문에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for each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구문인데요. 여기서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배열이라든지 아니면 제네릭 컬렉션 쪽에서 있는 하나의 이제 집단을 만들 수 있거든요. 컴퓨터에서는 즉 저번 시간에 배웠던 자료 같은 경우는 int는 int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집단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 묶었을 때 이제 반복을 시킬 때 쓰는 부분이 for each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이제 강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반복문 예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void start에서 스트링에서 이제 반복이라는 스트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for int count 0, count 5보다 작고 count 플러스 플러스 1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반복에 들어갈 때 count가 0이라는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비교를 합니다. 자 그럼 처음에 count가 0이면 0이 5보다 작죠. 그렇죠? 그러면 반복 시퀀스가 들어가고 count에다가 플러스 플러스를 해서 0 플러스 1은 뭐가 되죠? 1이 되겠죠. 1을 준비하고 이 구문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count는 1이죠. 1은 5보다 작죠. 그럼 다시 시행하고 플러스 플러스 해서 2를 하고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할 거죠. 하면 카운트를 0으로 두고 5보다 작은 만큼 반복시키면 0, 1, 2, 3, 4 해가지고 총 5번을 반복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4까지는 여기서 반복하고 1을 받았다가 5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5는 5보다 카운트 5면은 5보다 크진 않죠. 그래서 거짓이 되면서 이 구문이 시행되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오브젝트에서 반복 0번, 1번, 2번, 3번, 4번까지 카운트를 받고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반복은 5번입니다. 이게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 1이 첫 반복할 때 숫자를 1을 쓰지만 컴퓨터에서는 대부분 요소를 0을 먼저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0, 1, 2, 3, 4를 치기 때문에 5번이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6번 하고 싶으면 카운트 6을 하기도 하고 크거나 같다라고 해도 동일한 조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반복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 문제를 한번 이제 시행해 보시고 반복 문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냥 이게 일종의 모형이에요, 모형. 여기서는 제일 처음에 제가 초기화할까, 여기는 반복을 횟수를 지정하고 싶은 곳, 그리고 반복에 참이 되면은 가지고 갈 카운트값, 그러니까 이제 그 조건값. 그래서 5번을 반복하고 싶다면 이렇게 0, 5 이런 식으로 하면 5번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인트가 아니면 정수기 때문에, 정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짜 그 왜 마이너스 0 플러스만 가진 값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시키거든요. 플러스 하면 그냥 손가락 세듯이 하나씩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번 반복하는 거니까 이거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코딩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부산에서는 그 왜 전화번호 찍어서 한국 인증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왜 생겼는지 알죠? 이게 왜 생긴지 알까요? 어르신들 때문에. 맞아요. 처음에 목록으로 저걸 하니까 개인정보 유출이 너무 심각해서 QR코드를 도입했더니 진짜 어르신들이 QR코드를 아예 쓰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식당 입장에서는 식당도 난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아예 전화 걸어서 인증하는 걸로 바뀌는. 저는 그거 보고 와, 이거 진짜 아이디어 좋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거 지금 생각했던 사람 제법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지금. 휴대폰으로 그게 기록이 되거든요. 그건 알고 있어요. 휴대폰 켜자마자 위치 추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GPS 없어도 위치 추적할 수 있는 거 알아요? GPS 꺼도 위치 추적 가능해요, 휴대폰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통신탑 주인. 우리가 전화 받잖아요. 신호가 올 거 아니에요, 그 기지국에. 그 기지국에서 3군데를 잡아요. 그래서 삼각칠법 이용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위치 추적. 그래서 왜 진짜 경찰들이 범인 잡을 때 휴대폰이 켜져 있자마자 바로 추적할 수 있는 게, GPS 꺼져도 바로 추적할 수 있는 게 뭐냐, 기지국에 바로 데이터 들어가요. 데이터를 근데 끄고 그 비행기 모드 하면 못 찾지 않을까요? 비행기 모드 같은 경우는 기지국하고 서로 통신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막기 어려운데, 최근에는 이제 그것도 뚫을 수 있는 기술이 나오고 있죠. 중국이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중국이 지금 유심 해킹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유심 반경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 데이터 수집하는 것도 지금 만들었어요. 그럼 진짜 유심만 있어도 다 수집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해킹이나 이거 걸렸다 하면 뭐 하면 됩니까? 포맷하면 되거든요. 포맷하고 다시 하면은 다시 뚫기 어려워요, 사실은. 본인이 다시 멍청짓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유심 해킹 당하면 이거 다 없어요. 폰을 바꿔도 유심은 그대로 유지해야 되니까. 그럼 유심을 바꿔야 되거든요. 유심을 바꾸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유심하고 이 폰에 있는 데이터까지 액세스해서 해킹을 하기 때문에 유심하고 폰을 동시에 바꾸지 않는 이상은 계속 추적합니다. 중국 애들 대단하죠. 그리고 그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중국 기계식 키보드 를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 키보드, 기계식 키보드 안에 중국 계열사가 이미 해킹 칩을 넣어서 뭘 치는 데이터 있잖아요. 단어를 알리바바로 자동으로 가는 것도 잡아냈어요. 제 드디어 배열입니다. 배열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자료용이 1층짜리 건물이었다면 배열은 다층으로 똑같은 공간을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열을 줬으면 100칸짜리 집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로. 아파트와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수를 일일이, 예전에 만약에 넘버를 100개를 만들고 싶다 그럼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렇게 쭉 100개를 만들었다면 그 변수를 만드는 것 자체로 엄청 불편하잖아요. 근데 넘버에서 배열 100칸 해버리면 그 안에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100개의 데이터를 변수를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단 이제 방법이 달라지는데 대괄호로 이렇게 달아줘야 됩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intnum 했다면 이거 자체는 자료형이고, 일반적인 int형 자료형이고요. 이건 int형 배열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열로 선언하고, 역시 이제 이름을 그 변수로 만든 이름 적은 다음에 하나가 추가됩니다. new int 해가지고 몇 칸을 지정할지 정해줘야 됩니다. 100칸을 넣고 싶다, 숫자 100을 넣으시면 됩니다.
뭐 많칸을 만들고 싶다, 많을 넣으시면 됩니다. 단 이게 만든 배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넣든 안 넣든 간에 무조건 메모리로 잡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크게 잡아버리면 성능보다는 그냥 속도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게 되니 여러분들이 타이트하게 몇 칸을 쓸지 예측하고 만드는 게 배열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 5를 만들면 0, 1, 2, 3, 4에서 5개를 만드는 뜻입니다. 그래서 끝자리 수가 아닙니다. 배열을 몇 칸 만들지가 중요한데 컴퓨터는 0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난 세 번째 칸을 가지고 갈 거야 하면 3이 아니고 2를 적어야 됩니다. 예,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겁니다. 이것만 잘 조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각각의 값을 하나씩 넣어도 되고 아니면 new int 저렇게 하지 말고 그냥 int 스코어에서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서 값을 미리 넣으면 자동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5칸 자기가 만들어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위보다는 아래가 좀 더 편할 수 있는데 훨씬 편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조금 중급 기술로 넘어가게 되면 아래보다는 위를 좀 더 많이 선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초기화만 시키고 값을 넣지 않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값을 안 넣는 경우도 나중에는 생길 수가 있는데 초보나 초급 같은 경우는 아래쪽이 훨씬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밑에 쪽이 좀 더 편하게 선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예제는 반복문하고 배열을 이제 같이 합쳐서 하는 건데 아까도 이제 5번 반복했다시피 이렇게 스코어에다가 150, 80, 90, 95 넣었는데 두 번째 값에다 보면 스코어 1에다가 70을 넣었죠. 자, 그러면 0번, 1번이 되는 겁니다. 하면 이 70은 어디에 바뀌는 겁니까? 어떤 값이? 50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여기 제자값은 100, 70, 80, 90, 95가 다 바뀌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값을 또 뭐 네 번째 값을 바꾸고 싶다면 뭐 스코어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값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똑같죠. 반복은 똑같은데 스코어 인덱스를 넣으면 인덱스가 0부터 들어가겠죠. 그러면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호출할 수 있는 배열 호출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부분에 이제 반복문보다는 이제 배열을 추가해서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게 아파트 호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파트 호수. 그래서 뭐 0호, 1호, 2호, 3호, 4호. 그럼 여기 서로 호출하는 것도 인덱스를 넣으면 인덱스 값을 그냥 쓸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바로 5번을 반복해서 호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문 예제를 진행하시고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금 어려운 학생도 있을 건데요. 제일 기본적으로 반복문을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총 5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 6이 되잖아요. 하면 얘는 5칸 바꾼데 얘 6번 호출하겠죠. 프로그램이 꺼집니다. 터집니다. 예. 익셉션 에러 나면서 아예 터져버리니까 문제되고 나는 요거 말고 50, 80, 90만 호출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50, 80, 90만 하고 싶다면 인덱스를 1로 두면 돼요. 다음에 0이 아니라 한 칸 더 올라오겠죠. 얘는 뭘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4로 바꾸면 여기서 1, 2, 3 해가지고 갖고 오겠죠. 그럼 4면 얘는 가지고 있는 값 1, 2, 3만 가지고 오니까요. 그렇게 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생소한 방법이라서 조금 경험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 구문 있잖아요. 여기 구문 요거를 이렇게 바꾸면 세미콜론에 달리다가 세미콜론 역할을 해놨습니다. 하면 로그에 어떻게 찍힐까요? 요거 폰은 똑같습니다. 폰은 똑같은데 제가 이거 한 줄을 추가했죠. 요거 한 줄을 추가했죠. 제가 하면 어떻게 찍을까요?
숫자가 어떻게 담아질까요? 자, 그러면 스코어 0은 얼마죠? 이렇게 들어가면 스코어 0이 처음에 얼마로 잡혔습니까? 100이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예요? 얘가 얘는 다 얼마예요? 인덱스가 0부터 들어오니까 얼마죠? 100 맞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는 얼마예요? 0이죠. 다음 인덱스 0은 100이 들어오겠죠. 1이 들어오면 이제 각4가 인덱스 한 바퀴 돌았죠. 한 1로 갖고 1을 갖고 오겠죠. 기존에 있는 인덱스 값은 얼마입니까? 얼마죠? 스코어는 얼마죠? 스코어 1은? 50. 여기서 밑에 한번 바꿨죠. 70으로. 여기 70 바꿨죠. 네. 다음에 지금 얼마의 값을 가지고 있죠? 70인데 인덱스가 얼마예요? 1. 그렇죠. 플러스 1이라서 총 70이 나오는 답이 나오겠죠. 다음 스코어 2는 얼마죠? 80을 1에 더하니까 82.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추가해서 한번 넣어보세요. 하면 3은 그 플러스 3이 되실 거고 4는 플러스 4가 되실 거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입맛에 좀 코딩은 코드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험 결과를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0하고 70 바꾸고 1하고 2하고 3하고 4도 해서 99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배열이에요. 반복문이고. 나중에 여러분들 뭐 작업 같은 거 할 때 뭐 특히 파일 이름 적을 때 왜 같은 이름하고 뒤에 번호 붙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저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하면 뭐 만약에 파일 이름 같은 거 뭐 어떻게 할까요? 투데이 해서 뒤에 뭐 1번부터 만들고 싶다 하면 어떻게 되죠? 그 파일 네임에다가 투데이 플러스 인덱스 플러스 1 하면 1번부터 되죠. 그 자동으로 뭐 100번, 102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고 반복문을 쓰게 되면 반복문이 그만큼 반복해 줍니다. 그래서 훨씬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일종을 말하는 매크로 배열도 다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네, 다음은 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변수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나오는데 중학교에서 배웠던 함수와 그래프에서 나오는 그 함수가 맞습니다. 펑션이라고 하고요. 매크로라는 기능을 아실 겁니다. 매크로가 뭐죠? 여러 가지 정해진 반복된 행동을 미리 모아서 하나의 키로 압축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여기서는 이제 컴퓨터 쪽에서는 함수라고 부르는데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사용해야 될 기법들을 거기에 뭉쳐놓고 필요할 때마다 호출해서 쓰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면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를 묶어서 구분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학교 때서 어떤 방정식에서 x값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값이 계속 바뀌는 것도 일종의 컴퓨터 쪽에서는 함수와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메서드 이런 것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일종의 이제 컴퓨터 쪽에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 함수가 어떤 기능이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함수는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턴을 가지고 있는 것과 리턴을 가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이면 리턴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하면 함수가 이리저리 자기가 막 계산을 했다가 해당 값을 뵙고 싶을 때 그때 리턴을 쓰면 그 값을 출력하고 그 다음 코드로 넘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은 함수를 쓰고 싶을 때 이제 그 콜을 호출하면 그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음에 예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함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만약 ABC면 ABC 혹은 보통 우리가 이제 추천하는 건 뭐냐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딩 역시도 이제 도큐먼트 쪽이 잘 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편집하거나 수정할 때 보면 그냥 이름을 1, 2, 3 해버리면 나중에 자기가 찾기 어렵잖아요. 혹은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작업했을 때 혹은 작업 필요한데 그 파일명도 좀 정확하게 잘 적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편집한 영상을 모아서 한 그룹에 두는 걸 뭐라고 어디에 둡니까? 보통 폴더 같은 데 두죠. 그렇죠. 함수도 거기에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이제 좀 차이점이 뭐냐면 반환값의 자리용 int 값으로 리턴을 주고 싶다 하면 앞에 함수 앞에 int를 붙여야 되고 문자열로 반환하고 싶다 싶으면 스트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수명을 적고 이거를 이제 아규먼트 혹은 이제 내부에서 사용하는 이제 변수라고 하는데 그 변수를 이제 값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 두 개 이제 여러 가지 받은 인수값을 이렇게 지지고 볶다가 계산이 끝나고 리턴으로 툭 던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개 변수라고 하거든요, 저걸. 그래서 일단 기초적으로 이런 것도 있겠죠. 자, int add, int number1, number2를 했었을 때 얘가 이제 int sum은 number1 플러스 number2하고 리턴했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이제 역시 코드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돼요. 콜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조금 제가 필기를 해주자면요. add 가로 넣고 6, 5 이렇게 넣어버리면 6은 넘버1이 되고 5는 넘버2가 됩니다. 그럼 얘네 두 개가 더해지겠죠. 그러면 sum은 얼마가 되죠? 6 더하기 5가 얼마죠? 11이죠. 그럼 리턴 11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가능하냐면 디버그를 하지 말고 잠깐만요. 제 ADD죠. 저기 수문자죠. ADD가. 이런 식으로 뺄 수 있겠죠.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해지겠죠. 저 코드를 한 줄로도 줄일 수 있겠죠. 어떻게 줄이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된다는 겁니다. 해서 그냥 아예 이런 식으로 조합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함수 역할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덧셈도 있겠지만 상당히 복잡한 연산을 자주 사용하는 게 있다면 이렇게 모아서 쓰는 것도 편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리턴 값을 앞에 int가 있으면 리턴도 무조건 int 타입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int가 붙은 거고요. 근데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냥 아예 얘 매개 변수가 없고 얘 매개 변수가 없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은 권장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펑션 하면 자기 알아서 계산해서 이제 풀어주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창조 변수 매개 변수가 없이 들어가는 거라서 추가적인 변수 없을 때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보이드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혹시 보이드를 들어보신 학생도 있을 건데요. 공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허. 타입이 없고 모든 걸 다 받아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디버그를 이렇게 코드 안에 넣어줘야 돼요. 외부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 내부에서 넣어서 반환을 없이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인수와 반환값이 없이 그냥 바로 호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 4가지 타입을 가지는데 여기 코드를 보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퍼블릭 클래스에서 일단
int add 해서 이 int 넘버 1과 넘버 2를 일단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지금 함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호출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아까 차하고 비슷하죠? 아까 let 해서 let은 add 10,20을 넣었습니다. 하면 이 10은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는 겁니다. 여기 넘버 1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20은 넘버 2로 갑니다. 하면 sum은 넘버 1 플러스 넘버 2이기 때문에 sum은 얼마가 되죠? 30이 되죠. return sum은 30이 해서 얘 함수가 가진 값 이거 자체가 30이 되는 겁니다. 그럼 let은 얼마죠? 30이 되죠. 그러면 debug.log let 찍으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3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편리한 점 뭐냐? 일일이 이 코드를 짤 필요 없이 다시 뭐 다른 int 뭐 let 말고 let2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let2는 add이 20, 30 이런 식으로 값만 넣어주면 언제든지 덧셈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함수는 그냥 덧셈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때 활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보통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 호출된 부분을 실습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덧셈 말고 다른 거 만드시면은 하층 연산 같은 것도 계산기도 보통 이렇게 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라는 것들. 그리고 지금 단순하게 덧셈으로 되어 있지만 복잡한 연산이라든지 아니면 값 2개 들어오는 것은 덧셈하는데 값 3개가 들어오면은 뒷부분을 뺀다든지 해서 또 여러 개를 합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 여러 개, 변수 여러 개 이런 식으로 막 구성해가지고 하나의 포장지 같은 걸 만드는 게 클래스인데 요거는 들어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학생이 시간을 잘 끌었네요. 안 그래도 클래스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거 수신하다 보니까는 벌써 50분 됐네요.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조금 식사하고 한다고 거의 근데 쉬는 시간 없이 했으니까 좀 빳빳하게 하긴 했는데 오늘 좀 피곤하시니까 빨리 마칠게요. 그리고 내일은 없고 목요일에 만나면 되겠죠. 저희 금요일 왔어요. 금요일 날 사이 아예 없을 겁니다. 네. 금요일? 촬영하고. 근데 금요일은 수업을 안 할 거예요. 그게 막날이긴 한데 마지막 날이라서 약간 뒷풀이 형식 같으니까. 그래서 목요일에는 빠르게 클래스 끝내고 뷰표리아 할 수 있으면 AR 쪽 빨리 봐줄게요. 그게 낫겠죠. 그러면 클래스 설명만 할게요. 설명만. 실습은 하지 말고 설명만 드릴게요. 촬영 켜가 있어요. 네? 그게 낫겠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바로 AR, VR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예, 기초 스크립트 마지막으로 이제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는 앞서 배웠던 이제 변수와 함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집합체로 만든 하나의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에 필요한 것들이 엔진, 바퀴 이런 부품들도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부품을 하나하나 가지는 것들을 이제 클래스로 뺄 수도 있고 혹은 함수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어떤 게 있죠? 첫 번째 이름, 그렇죠? BMW. 그리고 BMW가 몇 년도에 제작된지 또 연도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차가 최대 몇 킬로 달리는지 이런 것들, 이런 세세한 변수들부터 엔진도 보면 엔진하고 또 엑셀레이터, 브레이크가 또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핸들도 이제 조정되고 핸들은 또 바퀴를 조정하고 이렇게 복잡한 유기적인 관계들을 여러 함수로 막 복잡하게 보여져 있는데 이것을 차라는 카에 전부 다 압축해서 넣어버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카만 호출하게 되면 자동차를 실제로 운전하듯이 코딩을 사용할 수 있는 개념들이 바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게는 모노 비헤이비어에서 그 아래쪽에 출력하는 단위 있잖아요. 그 debug.log 그것도 모노 비헤이비어에서 있는 클래스에서
그 디버그라는 함수를 그 호출해 가지고 땡겨 오는 거예요. 땡겨 와서 그 안에 있는 이제 디버그 로고 쓰게 되면 디버그 창에서 텍스트가 나올 수 있게 만드는 모든 작업들을 원래는 하나하나 코딩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클래스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서 배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이 클래스 개념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변수나 멤버 변수 메서드를 합쳐서 멤버 이제 여기 보면 메서드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처음 만들었을 때도 스크립트 01 이런 식으로 이름이 만들어졌죠. 그거 자체로 클래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퍼블릭이 나왔는데 퍼블릭은 뭐냐면 모두에게 공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퍼블릭이고 만약에 난 이 클래스를 내만 쓰고 다른 쪽에게 공개를 하기 싫다면 프라이빗으로 선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래스에서 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두 가지 보면 첫 번째는 스트링으로 해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트로에서 이제 연도수를 제작된 연도수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카 이름에서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여기 있는 네임과 연동해서 해당 이름을 로고 창에 띄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카 이제 제작 연도를 출력하고 싶다면 이렇게 이 함수 사용하면 연도수를 이제 뺄 수 있게 만든 간단한 이제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카에서 my카 이제 이름을 지정하고는 new카해서 이 클래스를 쓰게 되면 앞서 말했던 이 자동차에 대한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이게 인스턴스 즉석식품처럼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즉각 즉시 바로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해서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인스턴스 메서드와 같이 아까처럼 디버그.로그와 같이 그렇게 마침표를 사용해서 호출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mycar.name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보면 mycar가 카를 호출한 거죠. 그래서 카에 있는 네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자 이게 자동차가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형태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각각의 자기만의 차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은 BMW, 어떤 사람은 벤츠, 어떤 사람은 뭐 모닝. 어쨌든 카라는 클래스 안에서 그거를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라는 하나의 타입을 만들어 놓게 되면 비슷비슷하면서 여러 개의 타입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말한 이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카에서 뭐 성찬은 뉴카 이렇게 하면 이거 성찬카로 이름 바꿀 수 있는 거고 혹은 다른 사람 이름 바꾸면 이게 그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거고 카라는 기본 객체는 똑같은데 거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이제 클래스는 그 함수나 변수들을 그 사용자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있는 개념들이 바로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ycar.name은 BMW를 한다면 이 BMW 이 네임에 이게 BMW로 바뀌게 되고 여기 mycar.printCarName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함수 호출되면서 네임에 BMW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BMW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여기 소스 코드는 클래스를 공부하기 위한 전체 코드인데 이런 것처럼 mycar.name 해서 이제 BMW 버전도 인정해야 되고 카 해서 6월 카 해서는 뉴카 하면 여기 밑에 대신 6월 카.name 해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 카는 하나의 클래스를 공유하는 게 아니고 그 이름에 맞게 그 클래스를 복사해서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카라는 것을 그대로 쓸 수는 있지만 서로 다른 성향이나 객체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하실 때 보면 이것도 한 2개나 3개를 만드셔서 마이카 대신 뭐 유올카, 뭐 헐카, 흰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바꿔서 이것도 역시 출력을 앞에 부분만 바꿔보시면 이게 상당히 클래스가 편리하게 잘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